안녕하세요. 김종진 국어 논술학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콘텐츠 스트리트 파이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오목관에서 예비고일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노승욱 강사입니다. 이하영입니다.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. 네, 첫 번째 주제인데요. 세 분 다 써주신 것 같은데 세 분의 의견을 한번 확인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, 써주세요. 오, 세 분 다 정시라고 써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. 수시는요, 보통 떨어집니다. 경쟁률이 뭐 6, 7대1에서 10대1, 20대1까지 가는데 20명, 10명 중에 한 명만 붙는 거예요. 근데 그거만 하겠다는 거는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죠. 실제로 또 많은 수시 전형에서 최저도 있고, 그래서 정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 입시의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어요.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는 합격 확률이 극히 낮다는 거. 그리고 서울 시내 15개 대학에서는 수시를 60% 정도, 정시를 40% 정도 뽑고 있습니다. 물론 수시 비중이 굉장히 커요. 굉장히 큰데 그마저도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정시를 고2 특히 2학기 들어가면서부터는 수시를 대비함과 동시에 정시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무게를 두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. 그럼 본인 열심히 해야죠.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. 저는 일단 이 일반고라는 범위 자체가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면 지금 수시로 이 성적대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본인 성에 안 차는 학생들일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는 그럼 왜 이미 나온 성적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랑 맞지가 않은데 왜 아직도 이걸 고민하고 있냐, 하루라도 빨리 정시로 넘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정시를 썼습니다. 것 같아요. 1학년, 3학년만 잘 꾸며도 합격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. 특히 옛날에는 한 3년, 4년 전만 해도 진로에 관한 장래 희망이 뭐냐고 늘 학생들 기재하게 돼 있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면접 때 교수님들이 너 1학년 때는 장래 희망이 반도체 공학자였는데 왜 2학년 때는 의사야? 라고 하는 질문이 가능했어요. 이게 없어졌어요. 이게 블라인드 처리되고 진로 희망으로 바뀌고 장래 희망란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질문도 할 수 없게 된 거죠. 그래서 1학년 때는 본연의 공부에 충실하시고 이제 2학년 때부터 진로에 관해서 결정을 하시고 했더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제 더 중요해진 것은 무슨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. 그 과목 내에서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세트 내용을 풍부하게 실어주면 잘 되고 역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. 비학군지와 학군지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는 아무래도 교육 인프라인 것 같아요. 사교육 기관들이 접근성이 좋은 지역, 그 다음에 역대로 계속해서 좋은 학교에 배출시킨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을 학군지라고 부르는 것 같고요. 반대로 뭐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은 다 비학군지냐, 또 그건 아니고 지방 광역시들에도 이제 교육열이 좀 높은 지역들은 그 나름대로 교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방이라고 다 비학군지는 아니고 또 본인이 속해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학군지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내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를 갔는데 사실 그 이유는 이제 비학군지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내신 따기의 수월함? 이것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학교를 선택해서 간 게 있는데 장단점이 확실히 있죠. 비학군지라고 다 수시 생기부가 뭐 빈약하다 이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학교 같은 경우는 생기부가 좀 잘 채워질 텐데 저는 이제 내신 따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활동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내신 등급을 좀 잘 받고 싶어서 내신 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그런 학교에 지원을 했었고요. 그러다 보면 가장 큰 단점이 이제 공부 환경이 좀 잘 잡혀 있지 않고 또 나중에 성인 돼서 느낀 건데 고등학교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비학군지의 가장 큰 단점 또는 좀 속상한 점은 정보가 너무 없어요.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진로를 설정하고 뭐 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해서 스펙을 쌓는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주변 친구들, 같은 과에 입학한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학군지 친구들은 정말 준비한 게 어마무시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저는 수시를 다 준비를 했었는데 6개를 다 떨어지고 정시로 대학을 입학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내가 왜 떨어지지? 그 내신이 이렇게나 높은데 왜 떨어지지?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떨어질만 했다. 그래서 이제 비학군지 친구들이 이제 좀 이 시점에 고등학교 2학년 시점에 되게 갈등을 많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제 힘들어도 정시는 사실 수시만큼이나 정보나 아니면 주변에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공부이기 때문에 정시 공부를
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더라도 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유치원부터 와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이렇게 나와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요. 네, 목동에서 선생님 벌써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목동 학생들은 당연히 수시도 잘 가지만 자신의 내신 등급보다 모의고사가 잘 나와요. 예를 들어서 내가 2점 초반대거나 중반대여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시로,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모의고사라는 그 수시 등급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가능성이 사실 꽤 있어요. 로 가는 수시, 또는 이제 수시에는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담을 못해요. 실제로 학군지 학생들은 정시에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정시도 많이 하고 있고, 또 내신이 아예 1점대 좋은 학생들은 또 의대나 메디컬, 명문대 노린 학생들은 어차피 수능 최저가 들어가요. 그래서 정시를 할 수밖에 없고 정시와 병행하는 게 학군지의 어떤 모습입니다.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. 하나는 내신 준비 기간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한 2주 정도만 공부를 하되 그 2주 동안 정말 밤새워서 계속 미친 듯이 공부를 해서 최대한 내신 공부를 하느라 정시 공부를 못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든가 그런 포인트들을 좀 잡아가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좀 정시와 같이 병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도피하지 말고 좀 간단하게 맞섰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내신 과정, 3학년 돼서 맞이하는 내신 과정은 곧 수능이고요. 수능이 곧 내신이에요. 결국 공부를 하면 됩니다. 떨어진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예요.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말고 당연히 고3이니 수능을 하시고 내신은 내신대로 챙기는데 자신이 계획을 세워서 균형을 맞추는 건 자신의 노력을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. 오늘 세 번째 주제 먼저 나누시고 새로운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들어주세요. 오, 동아줄 상관없다. 동아줄은 안 해보자. 그렇게 소개해주셨어. 나는 정시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. 본인이 공부를 안 해서 썩어 보이는 거지 그 정시라는 동아줄은 썩지 않았으니 빨리 잘했어. 그렇습니다. 목동이든 중국 어디에 있든 정시 준비하기 좋은 세상입니다. 그래서 부피하고 도망치지 말고 내신이든 정시든 와서 제발 공부를 좀. 좋습니다. 결국에 공부를 해라! 저희가 두 번째 주제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오픈해주세요. 오, 노! 유용하게 공부에 절대 활용할 수 있어요.